전공 세미나 전공 글쓰기 시간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네요. 저는 우리 컴퓨터학과 융합소프트웨어학과 학생들 너무 사랑합니다. 저랑 같이 하면서 저 나름대로는 좀 소통을 이렇게 우리가 뭐 과제방이나 토론방 또 피드백을 주면서 소통도 했고 또 1학기 때 또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도 있다 보니까 또 우리가 본 얼굴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리고 제가 또 새로운 걸 알았어요. 친구들이 또 그래도 글도 잘 쓰고 또 뭔가 좀 성의도 많고, 네,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애쓴다라는 거, 그게 저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그 기말고사는 여러분들의 자기소개서에 이제 피드백을 주면 여러분들이 거기에 좀 디벨롭하는 거, 사실은요, 제가 돌이켜 볼 때, 제가 왜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과제로 드리고 또 시험에 하겠다고 했냐면, 자, 이제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결과물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한 번쯤은 써보는 결과물이 필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전문대에서 강의를 할 때요. 한 학기 동안 그 자기소개서 쓰는 걸 해요. 그리고 정말 그걸 계속 디벨롭을 해나가요, 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1학년 2학기 때쯤에 그걸 시작해가지고 2학년 1학기 때부터 해서 결국 자 취업 시즌이 딱 시작되면은 전문대다 보니까 취업 시즌이 딱 시작되면은 정말 요일당하듯이 그거를 그냥 막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안 돼요. 그리고 포트폴리오도 많이 작성을 하게 되고 이 친구들이.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한 번쯤은 이거를 좀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고요. 그리고 또 내가 이렇게 한번 해봄으로 인해서 과연 내가 또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라는 연습도 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학기를 잘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 결과물은 있어야 되지 않나, 아웃컴은 있어야 되지 않나 했던 게 그것이 이제 바로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는 거. 자, 그걸로 저는 일단 목표를 삼았습니다. 물론 여기에 나왔던 글쓰기. 사실은 이제 이번 주차 같은 경우가 글쓰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것인가라고가 있는데 뭐 이제 그런 거의 경우에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아직까지는 뭐 크게 이 부분이 닿는 제가 잠깐 일이 있어서 화면 정지를 좀 시켰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학기를 마무리하면서 이 아웃컴을 잘 가지고 하고, 자, 그리고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자, 여기까지 하다가 제가 잠깐 화면 정지했죠? 제가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저도 이제 이런 거 쓸 일이 있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잡을 그렇게 막 바꿔본 타입이 아니어서, 필요가 없었어요. 그리고 오랫동안 저 혼자 하는 일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넣을 때도 사실은 제가 굳이 그러니까 겸임교수나 이런 걸 할 때도 제가 자기소개서를 쓸 일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나름대로 겸임교수들은 그쪽 분야의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미 그 분야에서 경험이 있다라는 것이 인정된 부분들이 많아서 굳이 자기소개서를 쓸 필요가 없었죠. 자, 그러다가 이제 박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이제 대학으로 완전히 바꿔봐야 되겠다. 내가 대학에 몸을 담아봐야 되겠다. 완전하게 다. 그래서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대학으로 이제 지원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소개서를 쓰게 됐는데 이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역시 갑자기 쓰려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던 그 발전계획서 같은 경우도 정말 그 오랫동안 제가 이제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준비도 하고 그 학교 특징도 받고 사실은 살짝 또 그 학교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정보를 좀 제가 조금 슬쩍슬쩍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거기에 맞는 특징적인 자료를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됐지만 자꾸 여러분들이 이걸 기록하면서 채워나가세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자기소개서는 아니지만 이력서 같은 경우는 이력이 계속 바뀌거든요. 그러면 처음에 썼던 이력서가 저는 이제 한 페이지였다가 이제 점점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되는 거예요. 점점 늘어나는 거죠. 자, 그렇게 세팅을 딱 해놓고 변화된 것만 나중에 그걸 수정을 해서 이제 이력서를 쓰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력서를 쓸 일이 더 많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자기소개서도 잘 준비를 해놓으면 그리고 이제 자꾸 여기저기 내다보면 이거 쓰는 것도 연습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게 되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주 써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명언을 좀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그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 이제 초안 올린 거 제가 봤거든요. 자, 근데 일단 제가 이제 그건 나중에 전체적인 의견을 드릴게요. 왜냐면 개인적인 것들은 여기다 올릴 수 없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언급한 게 누구 거구나, 내 거구나라는 걸 알 수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자, 먼저. 이건 이제 제가 사실은 어디 이제 뭐 이렇게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이제 구글이나 이런 데 좀 서칭을 해서 찾은 거긴 한데 여러분들도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런 말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하는데 자, 해보지 않고는 당신이 무엇을 해낼 수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맞아요. 저 이 얘기 똑같은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예전에 제가 대학원 수업을 들을 때 그 대학원에서 이제 그 수업이 밖에서만 봤을 때는 너무 딱딱하고 어렵고 힘들 것 같았는데 제가 그 수업을 그냥 이제 학점을 채워야 되니까 들었어요. 석사 과정할 때. 너무 좋은 수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그 교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교수님 제가 이 수업을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후회할 뻔했어요. 라고 했더니 교수님이 딱 얘기하시더라고요. 수업을 안 들었으면 후회할 일도 없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자, 이게 뭐냐면 해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뭘 내가 후회도 뭐 긍정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얻는 게 없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든지 시도하고 노력하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전 이런 말 이용하는 거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 멀리 갈 위험을 감수하는 자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자, 내가 두려워하면 못한다는 거죠. 자, 이런 말 좋아요. 기업에 있는 저는 저 같아도 이런 말은 위험을 감수하는 자만이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알 수 있다. 저 같아도 이런 말 쓰는 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극적인 사람들. 그런 게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위대한 이들은 목적을 갖고 저 이거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 외의 사람들은 소원을 갖는다. 자, 여러분 소원은 뭡니까? 저 10년 뒤에 부자 되게 해주세요. 저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게 소원이에요. 자, 그런데 나 부자 돼야지. 부자 되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고요. 저축도 하고요. 돈도 벌고요. 투자도 하고요. 로또도 사보고요. 자, 이게 목적이 있으니까 움직이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산에를 올라가게 됐어요. 친구들하고. 그런데 다른 친구랑 저랑 둘이 먼저 막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뭐 날아가냐 막 날다람쥐냐 막 이랬어요. 자, 저희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산 정상에 가서 맥주 한 캔 먹자. 그거 먹는 의지 하나로 올라간 거죠. 자, 그러면서 미연아 맥주 한 캔만 먹고 싶다. 이건 소원이에요. 맥주 마시자. 이거는 목적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성공은 꿈꾸고 믿고 대담해지고 그 다음에 실천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잠깐만요. 이게 화면이 잠깐만요. 넘어갔어요. 자, 이상했어요. 말이 지금. 자, 위대한 이들은 목적을 갖고 그 외의 사람들은 소원을 갖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저 이 말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런 말 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 30초 안에 결정되잖아요. 자, 위대한 이들은 목적을 갖고 그 외의 사람들은 소원을 갖는다고 합니다. 저는 목적을 갖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저는 이미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여기에 입사하고 싶은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저는요, 조금은 대담해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뒤에 나오죠. 대담해진다는 말. 자, 조금 더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일것. 자, 여러분. 이거 같은 말이에요. T.S. 엘리엇은 시인이고요. 오프라 윈프리는 유명한 미국의 방송인이죠. 지금 두 사람의 말이 비슷해요. 뭡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비슷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성공한 사람들은 비슷하다라고 하니까 이거 좀 웃긴 얘기인데요. 컴퓨터와 논리를 갖고 계신 여러분들한테 좀 미안한 말이기도 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저는 사주라던가 이 통계라는 걸 좀 믿거든요. 근데 이 염색체 검사를 했대요. 영국의 염색체 학자가.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염색체를 꾸준히 추적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염색체가 4개의 기둥과 8개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다. 그런데 신기한 건 성공한 사람들의 염색체가 모양이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를수록 비슷해지더래요. 그 사람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동양에서 말하는 동양 철학의 사주팔자랑 비슷하더라. 자, 그러면 또 한 가지 제가 아는 분이 손금을 보시는데 딱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0년 넘게 손금을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의 손금의 모양이 비슷하게 바뀐다. 참 묘하죠. 그거죠. 과학적으로 증명하기는 힘들지만 뭔가 그럴싸한 얘기. 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T.S. 엘리엇이나 오프라 윈프리가 한 말이 거의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꿈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맡겨진 책임에 충실하면 기회는 스스로 만들어진다. 이건 당연한 말이에요. 성실하지 않은 사람한테는 기회 오지 않아요. 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 저가 어떻게 생각하면요. 제가 살고 있는 삶의 모토랑 비슷한 말들만 제가 모았을 수도 있어요. 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필요한 거 보시면서 응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성취된다. 100% 공감. 하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
자,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다. 파블로 피카소가 한 말이에요. 저는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가서 그 파블로 피카소의 수많은 작품들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현존하는 10년 전에 가서 보고 왔지만 현존하는 그 작가의 그림, 그 뭐랄까, 그 가장 최근의 작가이다 보니까 작품이 많더라고요. 자, 근데 그게 다 이제 모조품이란 말이라 그러더라고요. 원본은 따로 있대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성취된다. 하지만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않는다. 전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거는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한 가지 하면 제가 이제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무언가를 바꿀 수 있는 상황이 닥쳤는데 제가 그거를 그 전까지는 바꿀 수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위주로 제가 살아오다가 어느 정도 이렇게 주변 상황과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좀 그 뭐 게스라이팅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얽히다가 제가 어느 날 저도 모르게 정말 수렁에서 건져 나오듯이 정신이 번쩍 나면서 어느 한 일을 계기로 이게 원래 내 모습이 아닌데 나 원래 내가 생각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원하는 바 움직이고 일이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인데 나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건데 나 왜 지금 여기에 이렇게 있지? 바꾸자. 바뀌었어요. 자, 요거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제가 나중에 자, 이거 생각하고서 일할 때마다 우리 남자들 흔히 하는 말 있죠. 술 한번 마셔야지 할 수 있는 말이야. 이런 거 바뀌더라고요. 자, 이거 불변의 법칙 동의합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도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고 성취하세요. 자,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성공은 꿈꾸고 믿고 대담해지고 실천하는 데서 오는 거. 이거 맞는 거예요. 실천. 자, 제가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어떠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성과를 만들고 지금 사실 저의 모습을 주변에서는 굉장히 좋게 봐줘요. 자, 그런데 이러한 계기를 만들어준 분들이 있어요. 전 항상 그 근원을 잊지 않거든요. 근데 간혹 그 근원을 잊어야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건 살다 보면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뒤통수를 맞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더 이상 근데 항상 저는 생각이 그래도 이 점은 좋잖아. 그래도 내가 이 사람 덕분에 이렇게 했잖아. 내가 이렇게 한 그런 오랜 세월을 자꾸 깎아먹는 거죠, 상대방이. 물론 저도 깎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제가 엊그저께 딱 들은 말이 그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다가 내가 지금은 너무 다행이다. 근데 내가 참 그 점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내가 뭐랄까 그 마지막 좀 어떤 그런 나한테 있었던 어떤 그런 기회 줬던 것들 그런 거는 잊지 않으려고 했는데 그것조차 잊어야 될 것 같은 상황이다 라고 했더니 딱 들었던 선생님이 저의 오랫동안 저를 지켜봤거든요. 같이 또 했고 일을 저한테 딱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이 기회를 줬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 기회를 그분은 정말 그것도 손에 쥐어준 게 아니라 그냥 교수님 옆에 던져줬어요. 근데 교수님이 그거를 잡았고 그분은 그 기회라는 것을 교수님한테만 던진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사람들에 다 던졌을 거라고 그건 저도 알거든요. 근데 그거를 주운 사람은 교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거를 주울 수 있는 사람은 조건을 갖췄어야 되는데 조건을 유일하게 그 짧은 시간 내에 갖춘 사람이 저였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건을 제가 갖췄어요. 갖췄지만 제가 그냥 갖췄겠습니까? 그동안 해온 게 있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조건을 갖추는데 조건을 갖추고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여기에 안 될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시도도 안 할 수도 있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될 거야. 조건을 갖춰도 그들이 갖고 있는 객관적인 조건 때문에 안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아까 그들의 주관적인 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요. 자, 이걸 보시는 거예요. 제가 감수했죠. 하겠다. 그래서 결국은 계속 제가 노력해가지고 이렇게까지 온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조금 더 여러분들한테는 도대체 교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걸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건 제가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기회라는 것을 누군가가 던져줬을 때 잡고 성취하고 만들어내고 하는 건 여러분인 거예요. 자, 그래서 면접 볼 때 이런 말, 아니 면접이 아니라 그 자기소개서 쓸 때 이런 거 좋을 것 같아요. 성공은 꿈꾸고 믿고 대담해지고 실천하는 데서 오는 것인데 저에게도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제가 여기서 제가 꿈고 믿고 대담해질 수 있는 것들을 여기서 실천하겠습니다. 회사를 위해서 실천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말은 스토리 메이킹을 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내보여라. 그러면 재능이 드러날 것이다. 내보여야지 알아줍니다. 간혹 드러내야 돼요. 이건 제가 정말 옆에 성공하신 분들한테 들은 조언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쓴 그 자기소개서에 보니까 저는 조용한 아이였어요. 소심한 아이였어요. 좋아요, 그런 거. 진솔해요.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는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기소개서를 써주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시간 홈수는 비즈니스의 영혼이다. 이거 진짜 기본이에요. 기본. 그래서 저는 뭐 이런 거 있죠. 시간 홈수는 비즈니스의 영혼이라고 할 정도로 토마스 할리버튼이 말한 것처럼 저는 시간에 있어서 철저한 사람입니다. 자, 시간이 철저하다는 얘기는 모든 일을 그만큼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시간 내에 할 수도 있다라는 상황이고, 단 또 퀄리티 또한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것도 늘 염두에 두고 밸런스를, 균형을 잘 맞춰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자, 그 다음에 많은 이게 뭐죠? 많은 이들이 가려졌어. 많은 이들이 재능의 부족보다 결심의 부족으로 실패한다. 자, 이건 뭡니까? 아까 감수하는 거, 실천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비슷한 말. 뭔가 성공한 사람들의 명언은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쵸? 전혀 안 달라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기본을 잘 지키고 그 기본을 잘 해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성공이란 말을 제가 자꾸 하는데, 성공이라고 해서 뭐 빌 게이츠처럼 성공하고 누구처럼 성공하고 그것만이 성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목표에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내 인생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수준까지가 성공이라고 저는 선을 그어요. 자, 여러분들도 그 스탠다드는 있어야 돼요. 한도 끝도 없는 성공을 내가 생각하면 정말 저 멀리를 쳐다보면서 나랑 상관없는 부분까지 성공을 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게 나한테는 성공이다라는 선을 한 번씩 생각하시면서 하나하나 해나가시는 거, 이런 말들을 잘 되뇌이시고 자기소개서에서도 이런 말들을 잘 풀어서 쓰시면서 나와 관련시켜서 에피소드를 만드시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성공은 꿈꾸고 실천하고 꿈꾸고 믿고 대담해지고 실천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아, 제가 요거 지금 보니까 아까 거랑 겹치네요. 그쵸? 아까 여기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사이트를 좀 뒤지다 보니까, 그쵸? 그러네. 여기는 좋은 디줄러 3세. 뒤지다 보니까 이게 또 다른 데서 나왔던 건데,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누구나 이런 것들이 공감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필요로 한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조직을 승리로 이끄는 힘의 25%는 실력이고 나머지는 75%가 팀워크다. 저 이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우리가 아까 나 자신을 드러내라, 재능을 보여라. 자, 그런데 나 홀로 잘난 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굉장히 완급 조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조직을 승리로 이끄는 힘은 25%는 실력이고 나머지는 팀워크니까, 자, 우리가 회사에 가서 나 혼자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팀워크가 필요하죠. 자, 저는요, 예전에 있는 학교에서 면접을 볼 때도 이 얘기를 들었어요. 사람들하고 어떻게 밍글할 수 있는, 이제 그 학교는 영어로 면접을 보다 보니까 How can you mingle with others? 뭐 이렇게 이러지. 당신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릴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이제 물어본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얘기했죠. My personality is 뭐 positive, and then 해서 I'm get along with others. 난 다른 사람 굉장히 잘 지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if people meet me, 사람들이 나를 만나게 하면 they like me, 뭐 나를 좋아합니다. 뭐 영어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다른 사람, 그러면서 결국 그 회사에서도 그런 걸 물어봤는데 팀워크를 물어본 거죠. 제가 여기 안양대학교에 면접을 볼 때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마지막으로 이제 교무차장님이 질문하신 게, 자, 이제 학교에 만약에 들어오시게 된다면 다른 분들하고 어울려서 일도 하시게 해야 되고 잘 어우러져야 되는데, 혹시 본인이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우러져서 했던 일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그리고 잘 어우러져 했던 팀워크를 했던 일들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 학교에서도 그런 일을 잘 했었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전 학교에서는 워낙 그 조교들도 6명이나 되고 그 조교들을 어울리게 하고 다른 교수님들하고 어울리고 또 K무크라는 프로젝트를 하면서 여러 교수님들하고 같이 10명이 넘는 교수님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했던 것들을 제가 하면서 뭐 부책임 연구원의 역할을 하면서 잘 했던 것으로 저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제가 여기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표현들도 조직에선 필요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능력도 중요하고요. 나 자신의 능력이 개인적인 능력과 함께 다른 사람과 어울러져서도 잘 할 수 있다라는 그걸 어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조직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응용해서 여러분들의 에피소드를 풀어주는 거, 그거 진짜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거는 제가 왜 세종대왕의 말을 넣었냐면요. 자, 여러분. 고기는 씹을수록 맛이 나고요. 그리고 책도 읽을수록 맛이 난대요. 그러니까 다시 읽으면서 처음에 지나쳤던 것을 발견하고 새롭게 생각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100번 읽고 100번 익히는 셈이다. 저는요. 다독이라고 하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거 동의해요. 이게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책이 한 번 읽어서 사실은 잘 안 읽어져요, 내용이. 진짜 정말 소설책이 아니고서. 근데 너무 신기한 건 로맨스 소설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처음에 읽었을 때의 감정과 다시 읽었을 때의 감정과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 거에 따라서 다 달라지게 돼요. 그리고 다시 읽었을 때 그때 이런 장면이 있었나 하는 것들도 있어요. 이게 책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앞으로 창창하죠. 우리가 정보를 얻는 것은 여러분들 컴퓨터학기 때문에 컴퓨터에 나오는 인터넷에 의해서만 얻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물론 이북도 있어요. 하지만 이북이 없는 것도 더 많아요. 서점에 가세요, 여러분. 서점에 가서 하루는 그날 서점을 좀 배회해 보세요. 수많은 책들이 내 옆에 있고 수많은 정보들이 나한테 올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마음에 드는 책을 사오시는 거죠. 그러면서 그 책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저 같은 경우도 영어 책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기본적으로 다른 책들도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하는, 예전에 있던 책들도 생각나면 또 꺼내보고, 이게 그래서 100번 읽고 100번 익힌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할 때 그만큼 반복하고 노력하고, 여러분 100번 읽는 게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인내심이 필요해요. 이 인내심 있는 사람도 자, 기업은요, 인내심 있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난 학기인가에 그 메타인지를 할 때 기업에 문제가 있으면 그 이직률이 높다라고 그 직원들이 그런 얘기를 했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기업에서 또 내가 잘 살아남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정보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성향들까지도 잘 맞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책을 읽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직장을 갖게 되면 그 안에서 조직과 개인을 잘 어우러지는 그런 내용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고 자기소개서도 쓰고 또 면접 볼 때도 하면 도움이 되겠죠. 자, 그러면 제가 자기소개서에 대한 전체적 의견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제 보통 이제 쓰신 걸 보니까 작은 단락 안에서도 서론, 본론, 결론의 구조를 갖는 게 좋아요. 자, 내 성격의 장단점, 그 다음에 활동, 뭐 이런 게 동아리 활동 이런 거 쓰죠. 자, 그러면 저는 학창 시절에 동아리 활동에 어떠한 동아리 활동에서 무엇을 했습니다. 이 동아리 활동은 하면서 본론으로 들어가고, 자, 결론, 이 동아리 활동은 서로 다산다난했지만 그래도 저에게 좋은 경험을 준 거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론, 본론, 결론. 처음에 문장 전체의 성장 과정서부터 나올 때는 지원자 누구누구누구이며 저는 대체적으로 무난하고도 원활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쭉 나가는 거죠. 그리고 소개 구성에 따라서 또 단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어떤 친구들은 그냥 이렇게 그냥 쭉 쓴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우리가 교재에 나와 있는 단락 구성 있죠.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실은 앞으로도 계속 참고하시면 오케이, 그거는. 자, 그리고 이 친구는 자신이 얼마나 게임에 관심과 진정성이 있는지에 대한 호소를 했는데 제가 읽으면서 그 호소를 당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진솔하게 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요소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여러분 어휘의 미사어구와 어휘의 장난도 좀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화려한 미사어구를 쓸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담백하고 진솔하게. 이게 자기소개서를 이렇게 쓰라라고 하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면접관이 내가 담백한 글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미사어구가 많은 글을 싫어할 수도 있어요. 담백한 글을 좋아할 수도 있고, 어떤 거에 선호도를 할지는 사실 잘 모르긴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심사하시는 분들도 객관적으로 하시려고 애를 쓸 겁니다. 아무튼 anyway 우리가 자기소개서를 쓰는 거는 그들의 어떤 거죠? 시야를 확 잡아 끌어야 된다는 거죠. 자, 명언과 에피소드 제가 말씀드렸죠. 자, 이런 거를 긍정적인 요소로 활용을 해가지고 잘 활용하세요. 여러분의 에피소드로. 자,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언급해준 좋은 말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늘 끊임없이 노력하고 자기 개발을 하는 사람. 이게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냐면 흔한 말이지만 이 흔한 게 또 가장 먹히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주변에서 얘기할 때 가장 저를 끈기 있고 항상 늘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참 평범하지만 가장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들을 언급해 준 말을 또 이런 것들을 응용해서
그 자기소개서에 써주는 거 그것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의 말이니까. 자, 지원 동기에 지원하는 회사와 나와의 연결고리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친구는 보니까 첫 문장에 이 친구가 저는 뭐뭐스럽습니다 라고 했는데 제가 흥미롭게 딱 보여지게 되더라고요. 저는 참 뭐뭐스럽습니다. 좋더라고요. 자, 저는 참 안양대학교스럽습니다. 뭐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동아리 활동 같은 거 언급한 거 이런 거 좋더라고요. 그리고 포트폴리오와 수상 경력 좋아요. 내가 모범상을 받았거나 포트폴리오가 있거나 왜냐하면 저도 지원서를 낼 때 포트폴리오를 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좋고요. 그래서 특징 있는 자기소개가 소개서가 필요해요. 그래서 또는 창의성과 관련지어서 자신의 장점을 언급했는데 이 부분도 좋더라고요. 자기소개서가 뭐 근면성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징적이었어요. 창의성, 자기가 지원하고 하는 분야가 창의성이 필요한데 창의성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거는 자, 지원 동기에 지원하는 회사와 나와 연결고리 앞에 건데 제가 지웠어야 되는데 안 지웠네요. 자, 성격을 구구절절하게 언급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고 저렇고. 자, 성격도 아주 간결하게 딱 언급하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너무 구구절절은 말고. 자, 그 다음에 교재의 기본 구조를 잘 따라서 하시게 되면 그리고 계속 이게 한 번이 아니라 자기소개서 계속 리바이즈를 하셔야 된다는 거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정성스럽게 쓰고 계속 리바이즈 하면서 내가 세심하게 다룬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진실성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글도 나의 감정을 전달할 수 있거든요. 자, 제가 자기소개서 피드백 준다고 말씀드렸죠? 자, 지금 보니까 한 16명 정도 올린 분 중에서 제가 전체적인 의견을 얘기한 거고, 자, 여기 부분에서 이제 외에 그날 오셔가지고 자기소개서 일단은 뭐 1차적으로 한 것들 갖고 오셔도 돼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한번 해보는 걸로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가지고, 우리 시험은 대면입니다. 그때 보도록 하고, 정확한 정보는 날짜와 장소는 자, 그 공지사항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학기 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